이제 이상적인 교합을 교정만으로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할 거냐가 이제 분명하게 선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쿤스트치과에서 교정과를 맡고 있는 교정과 원장 김부성입니다. 이제 일반 상담을 하게 되면 직접 본 거랑 얼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 그리고 파노라마라는 엑스레이 사진, 그 세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략적인 교정의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제시를 드리게 되는데, 정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수치들을 여러 가지를 측정하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앞니의 각도라던가 그런 것들이 교정 치료 계획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세밀한 계획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 확정되는 과정이 이제 정밀 진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초진 검사를 할 때는 파노라마라는 사진이 있어요. 파노라마는 이제 전반적인 치아의 상태를 보기 위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환자분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 방향성을 청취를 하고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입안을 보면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략적인 계획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치아의 형태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흔히 알지네이트라는 인상제를 이용해서 이제 본을 떠가지고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디지털화 되면서 저희는 스캐너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컴퓨터상에서 띄워서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교정에서는 높은 수준의 정밀함이 요구된다기보다 사실은 호환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인비절라인사에서 제공하는 스캐너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정과에서는 아이테로라고 부르는데 그 스캐너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입안 상태, 치아 상태의 복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엑스레이를 여러 장 찍는데,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 CT도 찍고 구회 사진을 추가로 찍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원하는 바가 정말 이제 보이는 부분만 개선을 하고 싶다, 다른 부분은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부분 교정을 저희가 계획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전체 검진 없이 그냥 이제 여러 한계점을 설명드리고 일반 진단을 통해서 부분 교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전체 교정을 할 거라고 하면은 환자분의 요구도가 한정되어 있었더라도 전체를 자세히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밀 진단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부분 교정을 하면은 일반 진단만으로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전체 교정을 한다고 하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사실 환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움을 느끼실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의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거든요. 큰 틀에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다르지는 않을 텐데, 치료를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어떤 부분을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진행하는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더 좋게 고치는 방법이 A번, 다른 의사가 봤을 때는 이게 더 중요하고 이 부분을 더 좋게 고치는 방법이 B번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좀 우선순위가 다르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제 익숙한 장치, 익숙한 재료를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예측성 있고 반복성 있게 이제 결과를 낼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선호하는 장치를 이제 추천을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브라켓이나 인비절라인에 특별히 우위를 두고 제안을 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비절라인을 사용했을 때 좀 불리한 점이 많은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브라켓 쪽으로 좀 설득을 하기도 하는데, 둘 다 사용 가능한 경우라고 하면 큰 선호는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계획이 현실성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환자분들이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그 계획이 얼마나 마음에 드느냐인 것 같아요. 어떤 치료 계획을 세웠을 때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가질지 저희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그걸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걸 배제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남는 거는 본인과 그 치료 계획이 얼마나 잘 맞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환자분의 요구도가 당연히 우선시 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희생의 양이 좀 크거나 아니면 그 희생하는 부분이 크리티컬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큰 차이점,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할 만한 요소가 어떤 거냐 물어보면은 교정만 전문으로 하는 치과는 이제 교정과 의사 선생님이 그 치과를 경영하고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의사분이 손이 바뀌는 일이 거의 이제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제 일반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게 됐을 때 어쨌든 오너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손이 바뀔 확률이 조금은 있기는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우실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오셔서 상담하시는 환자분들 중에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사람 앞일은 알 수는 없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은 뭐 옮기거나 할 계획은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희 병원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주셨고 답변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거나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최대한 드리겠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네, 다음번에 봬요. 감사합니다.